ATM에 그 통장을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예금 통장에 들어있던 돈 57만 원을 손자가 자기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를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만큼 누군가를 등쳐서 또 이렇게 재산상이 돈을 뜯어가는 행태의 범죄는 너무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범죄예요. 근데 그것과 대비돼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형태인데 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는 기계장치를 속이는 거예요. 기계장치를 속여서 어떤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 구성 요건에는 포함이 안 돼서 불가벌이 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형법에 입법이 됐습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 입력, 부당한 명령 입력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 처벌되고 형법상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참고로 이 컴퓨터 사용 사기죄도 특경법 규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득액이 5억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처벌과 관련해서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돼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손자가 할아버지 예금 통장 있죠? 여러분 통장? 그걸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근처에 ATM에 그 통장을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예금 통장에 들어있던 돈 57만 원을 손자가 자기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전형적인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거든요. 왜냐면 이거 지금 ATM기도 컴퓨터예요. 그거에 지금 ATM기를 잘못 조작한 거잖아요. 사람을 속인 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원심 판결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할아버지로 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직계혈족이니까 형법 328조 1항에 적용돼서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형면제를 해야 된다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아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그 잔고를 예치하고 있던 은행, 이 사건에서 농협은행이었거든요. 농협은행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친족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친족 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했어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이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말해요. 단말기도 포함하고 가장 많이 사실은 판례에서 가장 많은 게 ATM. 이건 말 그대로 거짓, 잘못된 가짜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례가 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그 다른 사람의 계좌의 잔고를 자기 계좌로 옮기는 거. 이런 과정에서 허위 정보 입력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허위 정보 입력의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허위 정보 입력이 포함되는 대와 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오류가 되네. 그걸 인지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당해 사무 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사무를 처리하게 한 행위. 이것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해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심 판례 중에 좀 재밌는 게 있는데 A씨가 B씨의 핸드폰을 절취했어요. 훔쳤어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열어서 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접속하면은 유료 서비스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주 본다 이런 어플에도 항상 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남의 핸드폰을 훔친 다음에 그 핸드폰으로 통화도 하고 그 인터넷 접속해갖고 다 요금을 과금되게 한 거예요. 이게 과연 컴퓨터 사용 사기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통화 버튼을 누르거나 인터넷 접속 버튼을 누르는 거는 어떤 정보 입력이나 명령 입력이 아니다. 그냥 누르면 그 서비스가 그냥 이렇게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 남의 휴대폰을 훔친 사람이 남의 핸드폰의 휴대통화 버튼이나 인터넷 접속 버튼을 누른 자체가 어떤 통신사나 핸드폰 제조회사의 정보 처리를 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보 자체는 진정한데
그것을 권한 없는 사람이 무권한 자가 입력한 경우, 다른 사람 예금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습득한 후에 예금 통장에 있던 잔고를 자신의 잔고로 이체시키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서는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에 해당해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 행위와 상응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그에 따라 데이터 처리나 전산이나 계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 처분 결과를 초래해야 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사람의 처분 행위가 개입됨이 없이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처분 효과의 직접성이라고 하는데, 여튼 이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사기죄하고 대치되는 개념인데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기계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처분 행위의 직접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